어떤 분은 먼저 낙찰을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어떤 분은 소유권 이전까지 무사히 마친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낙찰 받고 내 권리도 행사 제대로 못하나요? 판사님한테 주장을 했지만 판사님은 그거 상관없고 허가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주도에 13억짜리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그게 1억 6천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먼저 낙찰을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어떤 분은 1억 6천에 똑같이 낙찰을 받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무사히 마친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거나 내가 낙찰 받았는데 안 풀리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현재 500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같이 슬기로운 경매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물건이 13억에 감정이 됐는데 12%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 13억에 감정이 됐는데 1억 5천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보통 경매가 2회차 혹은 3회차 정도에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 물건은 어떻게 7회차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7회차에 1억 6천에 3명이 들어와서 한 분이 낙찰을 받아갔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불허가라는 게 떨어졌거든요. 법원에서 너 낙찰 받은 거 무효야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매지를 보다가 소유자 부분을 보면은 재단법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전통 사찰 이런, 즉 일반적인 소유자가 아닌 그런 소유자가 나온다면 꼭 한번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재단법인 소유의 재산을 어딘가에 매각을 하거나 그리고 대출을 받거나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 담당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허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13억짜리를 1억 6천에 받았지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럼 이런 물건은 아예 패스를 해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경매가 구분이 됩니다. 은행권에서 근저당에 기한 이제 경매를 진행할 때 임의 경매라고 하고, 그리고 개인 또는 판결문을 통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는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재단법인의 물건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바로 강제 경매일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랑 같이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1975 판례를 같이 보시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을 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된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다 무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경매일 때 주무관청의 허가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임의 경매에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지키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보시면 이 재산에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서, 즉 근저당이 설정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이 판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마 800 판례고요. 보시면 기본 재산은, 즉 부동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기본 재산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을 실행하여 기본 재산을 매각할 때,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여부가 소극이다, 즉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둘 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오면 7회차에 1억 6,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지만 주무관청이 승인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명의 이전이 안 됐다. 근데 8회차에 다른 분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소유권 이전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크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재단법인과 협의를 통해서 보상금을 좀 더 주든 이런 식으로 이제 승인을 받거나, 이 재단법인 기존 소유자가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법인으로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는 돈을 빌려준 그 남은 돈 있죠. 만약에 내가 돈을 10억을 빌렸는데 낙찰이 1억에 됐어. 그럼 나머지 9억에 채무가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불허가, 즉 낙찰을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을 못한 상황에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 현재 소유자가 자식에게 상속 이런 걸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런 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은 합법적인 재단이 아니다 라고 판사님한테 주장을 했지만, 판사님은 그거 상관없고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10억짜리를 1억 6천에 받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득이지 않나요? 이런 투자 방법을 활용을 하려면 우리는 이 현재 소유주와 미리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협상할 때 이게 속물 같아 보이지만 현실적인 겁니다. 돈으로 협상을 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경매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니즈는 뭐죠? 전 항상 협상할 때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바로 돈이다. 그래서 액수의 차이일 뿐이지 협의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사례를 말씀드린 건 이런 뭐 산이나 아니면 무슨 종교 시설이나 뭐 절이나 사찰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들여다본다면 여기도 돈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 해결만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도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기술을 쌓아가면서 내 역량을 높여가면은 이렇게 또 좋은 물건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접근하지 못하는 물건이 될 거지만 내가 공부를 하고 이런 물건을 풀 협상 능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13억짜리 물건을 1억 6천에 가져와서 좋은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부동산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 협상이에요. 파는 가격, 사는 가격, 중개 수수료를 내는 금액, 모든 게 다 협상입니다. 제가 협상으로 한 상가에 사는데 제가 이 상가를 한 60억 정도의 매각을 할 뻔했는데 협상을 통해서 거의 한 80억 정도 수준의 매각을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한 10억 더 올리는 그런 또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한 번 더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단톡방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